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4월 4일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4월 4일 오전 11시이고요. 헌재에서 이제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서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 생중계하기 때문에 직접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이제 방청 신청, 현장에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신청을 했고, 근데 거의 이게 로또급이긴 합니다. 낮에 제가 들어갔을 때가 앞에 대기가 한 8천 명 정도 됐었고, 지금 저녁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인생에서 로또를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방청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로또 이상의 행운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난생 처음 제가 로또에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개월 탄핵 심판이 있는 날이면 4개월이 조금 넘네요. 4개월 좀 넘는 동안 심지어 구치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부당하게 이 자격 없는 공수처가 들고 온 진짜 이 가짜 영장으로 인해서 청년들, 경호원들, 그다음에 이 공수처 직원들까지 아무도 다치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내가 자진 출두하겠다라고 나가셔서 정말 구치소에서 정말 그런 수감 생활을 불필요한 수감 생활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인데 이 민주당과 그밖에 이제 이 언론에서 내란 공작으로 사실은 이 몰아갔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탄핵소추안을 뒤덮었던 이 내란죄라는 키워드를 막상 헌재 가서 빼버린 것들, 그리고 실제로 내란을 왜 뺐나 보면은 내란이라는 걸 사실 증명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 실제로 그게 내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했던 어떤 그 탄핵소추안의 증거를 보고 저는 사실은 기가 막혔거든요. 언론사에서 당시에 과장되게 보도하거나 허위 보도하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확인 안 하고 막 썼던 그런 기사들을 긁어다 모아서 그거를 탄핵소추안에다가 증거라고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팩트 체크 하다 보니까 진실이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날려버리는 이 증거로 제출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정말 내란 공작의 과정 중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집단의 진짜 민낯을 보게 된 거죠. 이들이 얼마나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하고,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그동안 당연히 마땅히 누리고 살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민주당이 정말 집권을 하게 되면 살게 될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4개월의 시간 동안 저는 저희가 미리 보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광장에 나가서 많은 분들께 왜 도대체 집회에 이렇게 나오시게 됐어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대통령을 이렇게 막 무리하게 체포하고 막 조사하고 이런 과정에 해도 너무한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하셨을 때 이상하다라고 이때 깨어나신 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니 현재 대통령한테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셨고, 그것을 계기로 너무 이상해서 해도 너무해서 나왔다라는 분들이 사실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이 4개월의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도 좀 지난 4개월의 시간을 돌아봤어요. 처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셨을 때 당시에 저는 해외에 있었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다. 그리고 끝났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미 다 끝나버리고 나서 비상계엄이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아침에. 근데 저는 사실 그때는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와닿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야, 너네 나라 무슨 일 있던데?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걸 했대. 근데 일단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큰일이 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미처 그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근데 2시간 한 반 만에 끝났던데 이상한 거예요. 계엄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계엄령은 막 군인이 총 들고 다니고 막 탱크가 들어오고 막 장갑차가 들어오고 막 누군가 다치고 막 이런 거가 우리가 사실은, 저는 계엄령이라는 걸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에서 봤던 계엄령 같은 거랑 제가 들었던 계엄령, 그리고 막상 한국에 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계엄령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굉장히 의아했죠. 처음에는 별의별 루머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무슨 정말 술을 먹고 계엄령을 했다는 별 말 같지도 않은 이 언론의 가짜 뉴스와 정말 개소리들이 난무했는데 이제 국민들도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하나하나 본인들께서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아, 우리나라가 정말 굉장히 위기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께서 중간중간 내셨던 대국민 담화, 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메시지와 대통령께서 출마하기 전에 그 기자들하고 굉장히 이제 소규모로 나눴던 그런 어떤 담화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대통령께서 나는 대한민국의 이제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하셨을 때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그때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한테 그게 진짜 진정성 있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표를 좀 더 받기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정치인의 그냥 흔한 멘트 정도로 생각했던 게 역으로 대통령의 어떤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서 거꾸로 다시 역주행을 해서 과거의 대통령의 발언들을 되돌아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때 그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 놀이하려고 출마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 이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라는 직이 필요했던 거구나라는 거를 사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깨달았던 거죠. 이전에 옛날 영상을 보면요.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은 이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거셌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부정선거를 밝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게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대통령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는 것을 비상계엄 선포하시고 나서 사실은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아, 대통령이 정말 사실은 대통령직에 있기는 하지만 이 민주당에서 팔다리를 다 묶고 손발 자르고 예산으로 정말 이 갑질하고 폐악질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직무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처한 뭐 간첩이라든지 정말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주권과 생명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이 위기 상황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밖에 알릴 수가 없었던 그 대통령의 심정을 사실은 국민들이 다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공수처에서, 이 자격 없는 공수처에서 정말 난입하다시피 해서 관저에 쳐들어가다시피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이제 이런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나를 지키는 청년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나쁜 새끼들이긴 하지만 저 공수처 직원들마저도 우리 국민이다. 아무도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어른다운 책임감으로 내가 나가겠다. 사실 대통령께서 그때 그렇게 나가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오동훈, 공수처의 오동훈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어쨌건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아무도 다치면 안 된다라고 내가 나가셨던 그 모습,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말 진정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본인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에 대해서 재판에 출석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론하셨던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사실은 더 알게 된 거죠. 아,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큰 위기 상황이었구나. 대통령께서 저렇게 큰 리스크를 드시면서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계엄령을 선포했던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헌재 앞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헌재 앞에 화환으로 뒤덮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화환 보내는 게 말이 되나요? 헌법재판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계시는 그 이제 용산 쪽, 대통령 그 집무실이 있는 용산 쪽이라든지 제가 봤을 땐 거기가 화환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관저가 있는 한남동, 그러니까 곳곳에 사실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향한 이 애끓는 마음, 그리고 추운 겨울 구치소 앞에 가서 정말 이 시민들이 밤을 새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이제 체포되시기 전에, 그러니까 체포 시도가 있기 전에, 자진 출두하시기 전에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이제 시민들이 자진으로
자율적으로 교대조를 짜서 뭐 아침, 오후, 저녁, 이제 야간조 이렇게 거의 3교대로 자율적으로 사실은 그때 돌아갔던 거거든요. 저도 대통령을 이제 공수처가 지금 막 쳐들어와서 불법 체포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막 관저로 가고 있던 그날 대통령께서 사실은 자진 출두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앞에서 얼마나 목이 터져라 이제 외쳐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안타까운 한 시민분의 희생도 있었고요. 자,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직무 복귀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대통령께서 이 정말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고 반국가 세력들을 완전히 일거에 척결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힘을 실어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 싸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 호흡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고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않되, 하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여기는 지금 어차피 궁지에 몰려서 이 사람들은 더더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만큼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응원하고 끝까지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달라는 말씀과 함께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제2의 대한민국 너무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기다립니다.